최근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은 매수하고 주식은 내다 파는 뚜렷한 투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주가지수 평가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외국인들 오늘도 우리 주식 많이 팔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7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9월부터 누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만 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2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해서 총 9조 8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팔자를 보이면서 2,600선 회복하지 못한 채 전날보다 0.6% 떨어진 2,594.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절묘한 시기에 FTSE 러셀의 시장 분류 발표가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이탈 가능성을 좀 염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FTA 선진 지수에서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와치리스트에 등재될지 여부입니다. 네. FTSE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에 국가 주식시장 분류와 또 선진국 국제 벤치마크인 WGBI 편입 결과를 동시에 발표합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 2009년에 FTSE 선진지수로 편입이 됐는데요. 만약 와치리스트에 오른다면 15년 만입니다. FTSE 지수는 MSCI 지수와 함께 세계 양대 지수로 꼽히는데 주로 유럽계 투자자금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뱅가드를 비롯해서 약 15조 달러의 글로벌 자금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의 와치리스트에 오르더라도 바로 선진지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 단계 아래인 선진 신흥시장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FTSE 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지적 사항은 뭡니까? 바로 공매도 금지 조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선진지수 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3월 평가 결과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곳이 공매도 금지 항목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이미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금융당국이 약 한 1년여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었는데 당시 FTSE에서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선진시장 기준과 맞지 않다. 이 조치가 장기화되면 선진지수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FTSE 측에서도 좀 자신들이 정의하는 선진시장의 기준을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 측은 관찰 대상국에 오르더라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선진시장 지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독 노란불이 많습니다. 이 다른 감점 요인,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모두 8개 항목에서 노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시장에 분류된 다른 국가들을 보면 한 개 내지는 아예 노란불이 켜지지 않거든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보유 제한, 외국인 등록 절차, 주식 대여, 장외 거래, 그리고 트레이딩 시스템 결제, 수탁 수준 등입니다. 이 항목들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의 요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시장에 분류되는 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기관들의 시각을 보면요. 한국 자본시장 자체는 선진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질적 평가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평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일례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 조치가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개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개하는지 불명확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 투명성 문제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 선진 시장에서 강등된다면 그 여파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잔액이라든지 실용 등급 같은 정량적 기준은 일찍이 충족을 했고요. 편입 요건도 뭐 정부가 상당히 많은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외환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늘리기도 했고 국채 통합 계좌 시스템도 시행이 됐죠. 하지만 글로벌 IB의 전망은 반반입니다. 아직 국채 통합 계좌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과세 조치에도 여러 신고 절차가 남아 있어서 투자자 불편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은 약 2조 5천억 달러로 편입된다면 한국 시장의 비중은 한 2.5%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50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최대 90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서 국채 시장 그리고 환율 안정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